끝까지는 저는 왜 우리나라의 그 정당 민주화가 발전되지 못하는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정당의 근원인 의회가 너무 힘이 없다. 너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서 의회는 들러리 정부에 불과한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핵심은 대통령입니다. 네, 라는 생각을 했고 그 문제의 의식이 저의 대표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시작했는데요? 아, 그러게요. 저는 네, 그런 의식을 갖고 저는 사실 민주주의의 핵심, 민주주의의 본사는 의회가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것은 어쨌든 하나의 사람이고 하나의 권력이잖아요. 근데 민주주의는 하나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양성이 기반이 돼야 되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야 민주주의인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런 그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곳이 국가기구, 국가 시스템 중에서는 의회예요. 의회가 그 300석의 의석을 나눠 가지면서 다양한 정당이 나눠 갖고 또 다양한 300명이라는 사람들이 들어옴으로써 다양한 사고가 들어오고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이 마땅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대한민국의 정당이, 대한민국의 의회가 다양한 목소리가 살아있는 의회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대한민국의 의회에는 대통령이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구나. 대통령, 친대통령, 반대통령으로 딱 끝나요. 네, 모든 여당이 바뀌든 뭐가 어떻게 되든 대한민국의 의회는 딱 그 두 가지 목소리밖에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민주주의 위기 속 우리가 다시 의회라는 기둥을, 의회라는 핵심을 다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 시작에 앞서서 조금 우리가 앞에 우리 민주주의가 좋은 시스템이라는 거, 민주주의가 잘 돌아가면 좋다는 거를 여기서 누가 부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주주의를 너무 신성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민주주의 역시 자기 비판이 살아있어야 발전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류 역사상 수많은 정치체제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고 지금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것이 민주주의다. 그래서 민주주의도 바뀔 수 있고 수정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동의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민주주의 위기는 저는 딱 두 가지로 봤어요. 민주주의가 위기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실버 민주주의 시대와 포퓰리즘 시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버 민주주의 시대는 급격한 우리가 자출산, 고령화 사회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곧 인구 절벽이 시작된다는 말씀을 다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 점점 더 기성세대의 볼륨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미래세대는 점점 더 영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인 거예요. 이건 이대로 그냥 가면 뭐 어떻게 손쓸 게 없이 그냥 구조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민주주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성세대는 과거에 부담했던 것보다 더 큰 권한을 누리면서 현 세대를 계속 즐기고 그런 기성세대의 권한을 미래세대는 더 큰 부담으로 받들고 있으면서 후에 우리는 똑같은 것을 누릴 수 없다는 이러한 그 세대 간 불평등, 세대 간 정의의 문제가 여기서 나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체제를, 이러한 문제를 만들어내는 민주주의 체제가 저는 유지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포퓰리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불신, 이 정치와 사회에서 박탈되어 있다는 박탈감들이 쌓이면서 이 체제 안에서 포퓰리즘적으로 좋은 얘기 해주고 좋은 이야기 해주고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성이 사라지고 감성적으로 좋은 게 좋은 거지. 호불호, 관점으로, 직관적 사고 우리가 따져보지 않고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사고하면서 포퓰리즘 시대가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두 패턴이 586 세대가 만들어내는 이러한 민주주의가 더 크게 이를 심화시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586세대가 만들어내는 민주주의가 이걸 심화시키냐? 저는 586세대가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민주주의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586세대 또 지금 현 기성세대들은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자 하는가? 저는 직접민주주의를 도입하려고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또 신고라 공론화위원회,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다 직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말 같아요. 국민의 목소리를 굉장히 키우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키운다는 소통 내에서 의회를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의회는 사라져 있어요. 국민청원을 통해서 10만 명의 목소리를 받으면 이것은 통과되어야 하는 정당성을 가지게 돼버리고 의회 내에서의 심도 깊은 논의는 필요 없어지게 됩니다. 국민이 원하는데 반대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런 이야기로 나오면. 그쵸? 근데 한 10만 명이 우리나라 5천만 국민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 안에서 공론화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기와 소통을 넓혀가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에 일어나는 형태가 대의민주주의를 과연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일어나는 시스템인가라는 문제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회가 무시되고 있는 와중에 의회는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가? 우리 지금 의회에서는 의회는 뜻을 풀이해보면 의논할 의회 모일회라고 합니다. 모여서 의논하는 것이 국회입니다. 의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의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의논이 사라지고 단순히 다수가 힘으로 밀어붙이는 현상이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되어 오는 현상이고 지금 현재 더 심각해졌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근원적인 문제는 저는 다시 한번 언급을 하지만 대통령 중심의 권력 구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모든 아젠다에 있어서 중심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대통령에 반대하는 사람과 대통령에 찬성하는 사람 둘의 의견밖에는 나올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판단하게 되고 한계적인 이성이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래서 진짜 의회 민주주의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의회로 다시 민주주의의 중심을 옮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이나 의회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감소시켜야 되는 쪽으로 우리가 다시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장관을 경직할 수 있는 것, 대통령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것, 이런 인사청문회에서도 사실상 흐지부지 되고 그냥 대통령이 임명하면 임명되는 이런 시스템 왜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청문회 제도. 의원들이 큰 소리 치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인사청문회 제도를 통해서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런 것들을 폐지해서 의회 중심으로 민주주의의 중심축으로 옮겨나가야 한다. 또 의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시켜서 아까 말씀드렸던 실버 민주주의 문제 이거는 그 지금의 민주주의 구조를 그대로 두고 간다 그러면 바꿀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러한 것을 의회 절차를 통해서 미래 세대의 권익 보호를 강제화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이런 시스템 이건 대의민주주의로 가능하거든요. 직접 민주주의로는 실버 민주주의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직접적인 파이는 다 그쪽이 크니까 미래 세대는 파이가 전체가 줄어드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걸 대의민주주의 의회에서는 보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심의 절차도 충분히 보장해서 숙려 기간을 충분히 갖도록 도입해야 되고요. 우리 당원제가 갖는 이런 그 숙려 기간이 부족하고 법안이 빨리 통과되는 신속성이 있어서는 좋지만 과연 저는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서 우리가 신속하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면 저는 더 정확도 있는 법안이 나오는 게 중요하고 더 가다듬고 더 현실에 맞는 법안 하나 만드는 게 중요하지 그냥 현실과 동떨어진 법안의 양을 그 국민의 뜻이다 아니면 뭐 국민들의 그거다라고 하면서 그냥 찍어내듯이 국가가 공장처럼 법률안 공장처럼 찍어내듯이 법률을 만드는 곳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의회가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있는, 지탱하고 있는 기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물론 여기 국회의원님도 와 계시지만, 국회의원 하시겠지만, 근데 아실 거예요. 이 국회 대통령 중심에서 의회 중심으로 옮긴다고 하는 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의원들에게 느껴질 수 있고, 또 의원들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수록 오히려 의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살아나고, 의회를 중심으로 한 정당이 살아나고, 그래서 양적 논의 뿐만 아니라 질적 논의가 살아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종민 대표님은 나비 1020 현재 대표이고요. 그리고 제19대 자유한국당 대통령 선거후보 청년공약 TF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청년공약 관련 TF 많이 들어오셨었죠? 네, 많이 뵀던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코멘트를 김인호 부사님께서 좀 부탁드립니다. 의회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 건 맞겠죠. 근데 이제 의회도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사실 이거는 오늘 이제 모두가기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의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권 내려놓기를 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의회를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 원래 이제 의회에서 이제 국회의원이 당선되면 보좌진들이 붙는데 거기서 원래 8급은 없었습니다. 예전 인턴을 2명 쓰는 과였는데 이제 마지막에 좀 국회가 끝나면서 그거를 끼워넣기 법안을 통과해가지고 자기 사람을 8급 공무원, 그 별정직이긴 하지만 그 공무원을 만들어주는 형태로 만든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것이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제 그런 포인트일 거고, 이 특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게 제가 이번에 20대 국회가 끝나고 누구의 그 지시를 따라서 그 20대 국회에서 개선할 점을 제가 보고서를 좀 적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사례에서 보면 결국 특권을 아직까지 내려온다면서 내려오지 못하는 건 이제 이번에 그 20대 국회 끝나면서 마지막에 또 끼워넣기 법으로 통과했던 게 뭐냐면 그거 국회 정책위원이 있습니다. 정책위원이 우리는 그 공무원 급수로 치면 2급, 3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뭐죠, 입법을 관련돼가지고 뭐 지원을 하는 그 국회 사무처의 공무원인데, 그거를 이제 특정 정당에서 이제 좀 챙겨줘야 될 사람들의 파일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법으로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이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지겠습니까? 근데 또 이런 한편에 있는 것도 이제 국회가 이제 극복해야 되는 과정일 건데, 또 한 가지 이제 국민들께서, 학생분들께서, 청년분들께서 뭐 고민해 줬으면 좋겠는 것이 뭐냐면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한 문제가 좀 한번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국회가 의회 중심으로 가려면 국회의원이 본업에 가장 중심을 두고 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로 양분됩니다. 중앙형이랑 지역형으로 양분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에는 표는 지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거죠. 지역구에 그 표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구 일을 하는 게 일단은 그 지역 구민으로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으나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국회의원으로 전락할 확률이 많습니다. 특히 국회의원 본회의가 열리면 출석만 찍고, 출석 한 30분 정도 찍고 바로 비행기 타고 지역으로 내려가서 지역구 소외 현장을 열심히 같이 봉사활동하는 것이 더 표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이 계십니다. 그런 국회의원들은 나중에 정량적으로 봤을 때도 입법 발의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의 맞추는 거죠.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지역일이나 중앙일을 둘 다 국회의원이 한다라는 어떤 선입견 또는 그런 것들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지역에 있는 일이 생기면 국회의원을 부르면 국회의원은 당연히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내려감으로써 또 중앙에 이런 본회의는 빠지게 되고, 이런 이 의회 중심의 국회가 조금 돌아갈 수 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에 대한 어떤 성격 규명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민들의 인식이 조금 한층 더 성장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우리 주원비 대표님 혹시 네, 그래서 제가 여기도 쓰였지만
양원제를 통한 도입을 통한 대표성의 이원화라는 이야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에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전국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것도 있지만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비례대표 의원들 중에서는 어떤 직무, 뭐 어떤 단체, 어떤 이런 그 파일을 각각 맡으면서 지금 대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그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어떤 딜레마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양분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거는 제도적 양분이 안 된다고 하면 사실 바꾸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을 대표하는 뭐 사원, 아니면 지역을 대표하는 하원이라는 식으로 조금 대표성을 양분해서 이 대표성 간의 어떤 조율과 정책 그런 것도 그 제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대부분 원론적으로는 동의하는 말씀 너무 잘 해주셔서 뭐 딱히 이견도 없고 특히나 이제 지역에서 역할과 뭐 중앙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냥 저는 근데 이런 거 정말 쉽게 궁금했는데 뭐 이제 개별로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토론의 여지가 있고 뭐 그러겠지만 뭐 만약에 또 저렇게 바뀌어야 한다면 저렇게 변화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저 의사결정은 누가 해야 할까요? 의회는 절대 스스로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 다시 청와대가 한다면 지금의 청와대 중심의 정신을 피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대표님 의견도 좀 정말 궁금해가지고 네, 그러한 의사결정의 권한의 역할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또한 또 의회 중심으로 가려면 당연히 권한과 권력의 이양이 필수적인데 그럼 또 사실 지금의 그런 국회에게 권력을 주자라고 하면 절대 반대하실 거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네, 지금 민주당 180석 개편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반대하지 않고요. 반대하지 않고요.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타당이 180석이 있고 거대 여당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가야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데 이걸 반대하는 이게 악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권력을 어디가 맡아야 하나 저는 그래서 의회가 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회가 저는 스스로를 고쳐야 한다는 입장에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어쨌든 고칠 수 있는 거는 법안을 통해서든 헌법을 통해서든 의회를 거쳐서 발의가 되고 의회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개헌이나 이런 논의가 분명히 저 안에 있는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논의를 할 때 저는 의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최근 뭐 다시 들어가긴 했지만 개헌 논의가 한창이던 때가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절에. 그때 당시에 왜 개헌 논의가 제대로 되지 못했냐라는 저는 가장 큰 원인은 청와대가 개입했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가 개헌에 대한 의견을 냈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 진행 중에 있었고 기다렸어야 합니다. 저는 청와대가. 그런데 그거를 청와대가 내는 순간부터 여당과 야당이 극렬하게 반대를 그때부터 시작을 해요. 극렬하게 대립을 시작해요. 이게 제가 얘기를 드렸던 국회에서 논의가 사라진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정으로 국회가 그 개헌을 통해서 우리의 정치 체제는 어떻게 변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정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며 절차는 어떻게 정립되어야 하고 추기 깊게 논의해야 되고 정말 많은 기간 논의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근데 그 판을 깬 게 저는 그 대통령의 역할이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계속 주장을 하는 거고 사실 그게 현실화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도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체제를 어쨌든 뒤엎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체제적인 계속의 반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와중에서도 의회의 모습은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신념입니다.